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민애니입니다. 21살 때부터 출판 만화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81살인데요. 그동안 타이틀만 수백 타이틀 작품을 했는데 제 인생이 참 다채롭고 즐거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세상에 또 태어난다면 다시 또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성함이랑 이제 태어나신 연도랑 고향이나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곳, 직업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 본명은 민신식이고요. 남자 이름 같죠? 그리고 이제 만화에서 쓰는 예명이 민애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에서 태어났고 42년생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그게 잘못돼갖고 45년생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6.25 때 피랑 가가지고 9살 때 전라남도 여수로 걸어갔거든요. 네네. 2달 걸려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동서남북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시내 구경을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진짜 이대 입구도 와보고 저 홍대 앞에도 가보고 이제 그러고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동생들이 만화책을 빌려다 보는데 저는 그런 순정 만화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봄의 노래라는 그 만화책을 보는데 그림이 참 인형같이 귀엽게 그려가지고 나도 한번 보고 이걸 보고 이대로 그려보자 그러고 그렸더니 동생들이 아유 언니 그림이 더 예뻐. 언니도 만화해. 만화가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화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만화 작가들이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데라고 만화가게밖에 없죠. 그래 만화가게 가서 그 주인이 총각인데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나 만화 그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그리냐, 뭐 종이는 무슨 종이를 쓰느냐 그랬더니 하얀 종이에다가 먹을 갈아서 그린대요. 그러면 그러고 그리는데 뭐 사이즈 규격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럼 만화가 알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저 아래 어떤 만화가가 있는데 가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문만 가르쳐 주고 가요. 그 다음날 가서 그 문을 쭉 들어가니까 여자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만화 그리는 것 좀 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보라고 와서 그러면 이제 자기 밑에 시다를 하래요. 시다. 그때는 시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문화생 이런 예, 거였죠. 그 시다가 뭐냐 그러니까 지우개질하고 먹 갈고 그런 거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는 걸 한참 이렇게 보니까 하얀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리고 그다음에 먹물을 찍어서 타치를 하고 연필 자국을 다 지워요. 그래서 하는 법을 이제 딱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원고지 사이즈라는 게 또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작가가 화장실 간 틈에 원고지를 한 장을 몰래 이렇게 접어서 양말 속에다 딱 넣고는 그러고는 이제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내일 또 올 거냐 그래서 그냥 안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종이를 하얀 종이를 사다가 먹을 이렇게 해보니까 퍽퍽 번지고 되지도 않고 펜으로 그리는 것도 모르고 재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왕 하려면 제대로 알자 그러고 그 봄의 노래 그 만화책을 낸 분 박정혜라는 분을 그 주소만 보고 찾아갔어요. 저 마포구 공덕동인데. 그분은 여자 만화가분이신가요? 아니 남자인 줄은 알았어요. 뒤에다 자기 자화상이라고 베레 못 쓴 거 남자를 항상 베토벤 얼굴로 그려놓더라고. 베토벤 있잖아요. 네네네. 음악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는데 아침에 10시에 가서 4시에 찾았어요. 지금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예.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뭐 그렇죠. 촌뜨기가 뭘 알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봐서 그 집을 찾았는데 그 문 앞에서 남자애가 놀고 있어. 조그만 애가. 그래
여기 박정희 해라고 있냐고 그러니까 나를 한참 보더니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안에 들어가요. 그 조금 있다가 웬 남자들이 그냥 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뭐라고 쓰고 나고 날 보고 쓰고 나고 그러더니 어떤 남자가 자그마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박정희라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절로 가자고 그러고 이제 어디를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은 무슨 흉악범 같지는 않은데 어디를 저렇게 데려가나 그러고 이제 계속 따라갔지. 그랬더니 아현동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 문구점이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더니 만화를 그리려면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게 이거라 그러면서 원고지하고 펜쪽하고 먹하고 펜대하고 한 세트를 딱 해서 사서 절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신사 갖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원고지 사이즈는 아느냐 그래서 안다고 그러고 집에 와서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구멍을 바늘로 뚫어서 자대고 줄치라고 막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만화를 해가지고 이제 한 권을 딱 그려가지고 출판사도 모르고 이제 그걸 들고 만화 자율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을지로에. 그리고 거길 딱 가니까 아가씨들이 며칠 이렇게 직원들이 앉았더니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건방지게 봤나 봐요. 당신이 뭔데 위원장 만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아, 나 위원장님 만나서 꼭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막 큰 소리 떠드니까 안에서 어떤 나이 좀 드신 점잖은 분이 나오시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여기 위원장 김일소라는 만화가라고. 그래서 아, 너무너무 반갑다고 제가요 원고를 이렇게 했는데 직접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쭉 보더니 어디서 만화 배웠느냐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만화가 아는 사람 있냐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실력도 좋고 잘했다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래요. 위원장이 그렇게 한 번에 그래서 자기가 스토리를 써줄 테니까 저보고 이제 그 그림 작업을 하라고. 근데 옆에 웬 조그만 사람이 아주 귀엽게 생긴 남자분이 쿡쿡 찌르면서 안 한다고 그러라고 안 한다고 그러라고 그거 하면 거기 문화생으로 가서 이용만 당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하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너한테 보더니 옆에서 그러셨어요. 너무 철딱서니 없이 말도 그냥 무대뽀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혼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던 참에 어떤 또 바싹 마른 아저씨가 한 분 들어오더니 그 조그만 사람 나를 꾹꾹 찔르던 그 사람이 저분이 출판사 사장님인데 잘 됐다고 그러면서 저분한테 온 걸 보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온 거를 한 거라고 보여줬더니 누구 밑에 있지 않고 그림체가 참 독특하고만 그러더니 그러면 자기하고 계약을 하자고 계약을 하되 원고를 이 스토리를 다시 쓰고 그림을 다시 그리래요. 그러면 원고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참 운이 좋다. 막 옆에 조그만 거 남자가 자꾸 그래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만화가인데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우영이래요. 고우영. 네네네. 고우영 씨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뭐 유명한 방금년 무대 그런 거 삼국지. 그러면서 그분이 참 운이 좋아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화가 밑에 들어가면 맨날 이용당하니까 그 정도 실력이면 자작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스토리를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국 영화고 국산 영화고 안 본 게 없어요. 그때는 영화를 좋아하셨군요. 네. 만화가 아니라. 영화에 빠져가지고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만화 작업 시작하면서 그 스토리가 그게 다 밑받침이 돼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리는 뭐 한 1시간, 2시간이면 한 권 딱딱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해서 책을 냈는데 신인 작가치고는 책이 잘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은 문화생으로 시작을 안 하셨던 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선생님 데뷔 과정이 조금 특이한 거. 특이해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네, 그때는 원래는 어떤 유명한 작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몇 년을 배우다가 네. 조금 이제 허락을 해주면 네, 그때서 허락을 데뷔를 해요. 하는 건데 선생님 완전 그냥 네. 직통으로 출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눈 가리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한테는 스승이 없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네. 완전 독학으로 그냥. 네. 그림은 좀 그러면 언제 배우셨던 거예요? 그림도 배워본 적이 아예 없어요. 없으세요? 네. 시골 학교라 미술 선생님이 없어요. 그리고 뭐 미술실에 뭐 석고 몇 개 있으면 그냥 옛날에 뭐 종이가 캔트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지에다가 버드나무 꺾어서 구워가지고 그 수수로 막 이렇게 그리고 그래가지고 석고 한 몇 장 그려보고 그리고 배우 허리우드 배우 이쁜 사람 그리다가 선생님한테 맨날 저 헐리우드 배우 나부랭이나 그린다고 출석부로 머리 빵빵 얻어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교과서 어디고 이런 틈이 있잖아요. 네네. 노트북 거기다 맨날 깨질깨질 그리고 낙서하고 그랬는데 그냥 만화를 하면서 그림이 늘고 그리고 만화를 하다 보니까 뭐 저기 옛날 유명한 화가들 뭐 부게로나 무슨 무화 그런 그림도 보고 그려보자. 그래서 내 스타일 미네니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 장을 그렸더니 어디서 그림을 공부했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 그린 게 그 무화 그림. 아까 예. 네. 저 그림 그려보고 수채화로. 만화가로 한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8군에 코러스 파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잡지의 연재 만화, 범죄 예방 만화도 해가지고 거기 뭐 별자리 그런 분들한테 맨날 우리 가족 초청받아서 대접도 잘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대를 갔으면 맨날 수채화 아니면 유화나 그리고 뭐 구성이나 하고 그랬으면 만화가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만화가도 없었고 만화를 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할 게 없어서 만화를 하느냐고 다 이러고 좀 약간 애들이나 보는. 애들이나 보고 애들 공부에 악의 영향을 끼치는 아주 참 나쁜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만화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만화를 보면 만화책 빌려온 걸 부모들이 막 마당에다 불 지르고 막 두드려 패고 만화 본다고 공부 안 한다고. 놀기만 한다고. 예, 만화 본다고. 만화 그 자체가 악이야. 오락이라는 게 오락실이라는 게 생기니까 애들이 또 오락실 가서 오락만 하니까 또 오락한다고 애들 잡아다 갖다 막 때리고 야단인데 그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 점점 뭐 게임방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있었고 애들이 거기다 막 열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게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은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방송국에 그때 이제 많이 그 뭐 대담 뭐 이런 거 쇼프로 그런데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려서 만화 본다고 해도 험식에 맞았대요. 근데 그때 만화 본 게 큰 영향을 줘서 이런 직장을 택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만화도 열심히 봐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생님은 어릴 때는 만화 많이 보셨어요? 그때는 만화가 없었고 동화책.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은 그저 일본 책인 것 같아요. 인어공주, 뭐 백설공주 그런 거 책을 사주셨는데 그 물속에서 인어가 그 왕자를 안고 물속에서 이렇게 우유를 쏙 나오는데 머리가 길게 이렇게 물에 머리가 이렇게 흐르는 거 그 그림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내가 어른 돼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이제 하던 초창기 때 생각이 아이들한테 그 꿈이 있고 꿈이라는 그 꽃밭에 뭐 노란꽃, 장미꽃, 추리꽃, 뭐 진달래 이런 게 다 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넣어주는 게 만화로서 할 수 있겠다. 남의 삶을 이해하고 아름답고 슬픈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결말이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나 이런 걸 만화에다 그런 내용을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걸 염두에다 두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아주 순수해요. 막 잔인하고 극적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순정 만화를 조금 선택하신 것도 있으시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그런 내신 작품이 제목이 그게 어떤 꿈을 네. 파는 소녀. 그게 아마 62년도 말인가 나왔을걸요.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신촌이 거기가 전부 출판사였고 만화가들이 네네.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촌 노타리가 신촌은 근처는 얼진도 하지 말고 집에서 원고만 하래요. 원고료는 미리미리 줄 테니까 왜냐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썩은썩은해서 딴 출판사로 갈까봐 신인이니까 원고료를 조금 주고 자기네들이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도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은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남 세상 땜을 타지 말으라고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어야 원고 그래고 그다음에 행주치마 장미와 가시 뭐 이제 그렇게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수입이 엄청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수입 배분은 어느 정도로 하셨나요, 출판사가? 출판사가 뭐 배분도 모르고 얼마 주면 그냥 돈을 주니까 고마운 거지. 정식 계약서 같은 걸 쓰고 그러지는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약간 그러니까 그냥 팔리면은 출판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서 한 권에 얼마씩이라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여튼 돈 주는 게 좋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연락해서 이제 고우영 씨를 만났더니 막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민영을 못 봤는데 우리 저기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거기 뭐 신동우 씨 그 당시 그 좀 히트치는 작가들이 한 7, 8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출판사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잘 이 만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그렇게 일하는 게 좋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참 저를 딱하게 여겼는지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화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출판사를 하나 냈는데 이제 이익금은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도 껴줄 수 있어요. 저 같은 신인인데도 돼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 작가 없는데 잘 됐지 잘. 민양이 온데 뭐 다 환영을 하지. 그런데 거기 그 당시 히트치던 그 박기당 씨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박기당 선생님. 그분이 만화가를 하여튼 좌우할 정도로 파워가 세셨거든요. 그러면서 박기당 선생님이 저보고 그 출판사에서 민양이 딴 데로 못 가게 묶어두려고 아마 갑을 해준 게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돈을 그냥 백에다 넣고 와서 주면서 갑을이라고 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총 액수가 얼마네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돈으로 한 몇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 따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 이제 한 거네요. 제가 온 거를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가져가면은 200원 갑을 공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갑을 있는데 저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줄 테니까 가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출판사가 쫄쫄쫄 가가지고 그때가 제가 22살 돼갖고 뭐 시골서 올라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진짜 그야말로 시골 촌딱이지 촌딱. 그래가지고 또 사장님 저 딴 출판사로 갈 건데요 그랬더니 가불은 어떻게 하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가불이요 다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수로 갚느냐고. 그래서 여기 가져왔는데 그러고 돈을 딱 줬거든요. 다 자기들은 그렇게 계획을 해놓은 거네요. 선생님 딴 데 못 가게 그거 이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막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놈이 순진한 민양을 그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누구냐고 박기당이죠 막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딴 분 탓하지 마세요. 그러고 돈을 딱 드리고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냥 나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그 사무실도 넓고 크고 좋아서 거기서 이제 작품 했는데
그 박기당 선생님께서 만드신 출판사로 이제 옮기신 예,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출판사라 이름이 합동출판사예요. 합동출판사요. 65, 6년 정도에 네. 합동출판사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그쪽으로 바로 옮기신. 만들어지면서 바로 아, 갔어요. 바로 이제 네. 오픈, 그러니까 창립 멤버 네, 중에 네. 하나로 가시는 거네요. 네. 스카우트 해가지고. 네. 어.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유명한 작가분들이 전부 네네. 여기 사무실에 쭉 앉아서 이제 원고 작업하고 저도 거기서 하고 아,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제 작업도 네. 같이 하시기 시작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도 싸서 점심 때 같이 먹고 또 더러 뭐 식당에 가서 밥 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저 남편 되는 분을 네. 알게 됐죠. 남편분 선생님도 네, 만화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한 2년 동안 쭉 작품 하다가 한국일보 신문이 적자를 나는데 만화 출판을 하면 좋다는 이제 그런 여론이 들어가지고 아동 한국 소년일보인가? 이게 한국일보에서 만든 약간 예. 만화. 한국 소년일보에서 만화 출판이라고 이제 거기 소속으로 만화가 나왔어요. 만화 출판사가. 네, 새로 이제 나오는 거네요. 네, 새로. 그래가지고 그때 좀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포섭을 했죠. 저희 남편 되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책이 잘 나가니까 한국일보 적자 다 메꾸고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책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네. 거기서 책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거의 거기서 나온 책일걸요? 그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따로 글 작가를 두지 않고 스토리 구성도 선생님 다 100% 제가 하고 오히려 딴 사람들을 써줬죠. 다른 선생님 네, 작가들이 작품으로요? 스토리 써달라고 그러면 한 권당 얼마씩 그게 책정이 돼가지고 많이 써줬어요. 많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글 작가, 그림 작가를 동시에 이제 일을 네, 하셨던 거예요? 네. 선생님 작품 하시는 과정이 조금 궁금한데 보통 약간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스토리를 먼저 구상을 하시는지 이제 아니면 캐릭터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출판사 측에서 요즘은 이 뭐 귀족층에 있는 사람이 뭐 슬픈 이런 운명 이런데 뭐 좀 그런 내용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스토리를 이제 쫙 써요. 한 시간이면 한 권 써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칠 거 대충 수정을 하고 스토리를 쓴 후에 이제 대강 그 이제 스케치를 간략하게 넣고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원고지에다 이렇게 한 장씩 남겨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죠. 그럼 출판사 쪽에서 당시에 좀 수요가 있는 스토리를 약간 그렇죠. 해달라고 하는 거네요. 출판사 요구에 의해서 하지 내 맘대로 못해요. 선생님이 그럼 원해서 하셨던 작품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요? 거의 없어요. 아마 방송도 드라마 작가들한테 요즘은 이런 게 대세니까 이런 스타일로 이런 풍으로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 좀 판매량이랑 네. 상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그런 게 시청률을 높여야 되니까 방송국은 이거는 또 독자층을 높여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 큰 주제는 이제 출판사 쪽에서 던져주면은 네. 세부적인 것만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하셨군요. 좀 아쉬우셨겠어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못했던 아이디어가 많은데 저는 이런 그 마녀 이야기 신비스러운 거 마녀라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참 그런 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성과 악이 어떻게 작용하고 현실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삶이 나한테 어떻게 좋은 게 오나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따분하다고 못하게 해요. 그래도 선생님 작품 중에 그 마녀 관련된 작품 하나 있지 않나요? 마녀 포인트. 마녀 포인세티한.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요새 일본 만화가 이런 풍이니까 그러고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 베르사유 장미, 올페우스 창 그런 걸 보면서 그림 스타일도 완전히 일본 거 같이 하래요. 그래야 책이 잘 나간다고. 일본 거 같이 그냥 그대로 얼굴을 똑같이 베끼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참고로 이렇게 보고 한 게 마녀 포인세티 아니에요? 좀
그래도 아쉬우셨겠어요. 그게 한국에서도 만화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지원했으면 한국 만화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